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4-50681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 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사업 명의자가 사실은 실제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 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실제 사업자가 명의 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 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 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 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적극.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체계 및 문헌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 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 명의자가 사실은 실제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 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 사업자가 명의 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 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 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 국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이하 이 항에서 실질 귀속자라 한다.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대신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위 규정은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어 기납부 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2. 갑이 을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고 병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을의 계산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는데 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병의원의 사업소득을 실제 사업자인
을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갑의 기납부 세액을 을의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을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갑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갑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2-34604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산정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현재 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 기간을 정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 주식의 한 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한 주당 손순익 가치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주당 순자산 가치에 관하여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 나누기 발행 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 가액은 평가 기준을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 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 정리 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 원본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 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 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 가액을 위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입회금, 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 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 기간은 평가 기준을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 기준을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 기준을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손자산 가액의 평가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 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지 여부, 적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남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 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갑이 주주로 있는 을 주식회사를 갑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병 주식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흡수 합병하여 병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갑이 취득하였는데 을 회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 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을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면 을 회사의 대주주인 갑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증여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 발행 주식의 80%를 을 회사가 보유한 정주식회사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신축 후 2017년 9월 30일부터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매매 예약 합의금은 적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2-34876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구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및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한 경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의 문헌 및 내용과 함께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창업 중소기업인 갑유한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는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갑 회사는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종전 법인과 갑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동일인인지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2-35061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한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2024년 12월 32일 법률 제206325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4.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사업자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더러 이는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2-351-53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 가격 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3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공시법이라 한다.
부동산 공시법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제35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는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 지침과 더불어 법령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